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 상식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인구의 약 15%가 겪는 흔한 관절 질환으로 50세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분 모셨습니다. 김종근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릎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흔쾌히 알려주고 아픈 무릎을 흔쾌히 낫게 해주는 정형외과 의사, 의학박사 김종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릎 통증과 관련한 고민과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고요. 건강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 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힘차게 출발할게요. 서서히 찾아오는 무릎 통증.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 앉았다 일어설 때 시큰화끈한 무릎. 오래 걸으면 붓고 물이 차는 무릎. 계단을 오르내릴 때 쑤시고 아픈 무릎. 건강한 노년을 방해하는 무릎 통증.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유모차 같은 보조기구에 의존해서 걷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게 퇴행성 관절염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보시면요. 네, 보통 이제 걷다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제 네. 걷게 되면 이제 혼자 못 걷기 때문에 유모차, 또 보행기, 또 지팡이 같은 것들을 많이 의존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존하게 그렇게 했을 때 네. 이제 요즘과 같이 또 날씨가 또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많이 활동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네, 또 이제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남다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무릎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 뼈는 이제 무릎의 관절이기 때문에 이 대퇴골이 있고 이 경골이 있는데요. 네.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쿠션 역할을 하는 이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 연골이 이제 그 쿠션 역할을 해줘서 잘 걷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연골이 이제 점점 마모가 돼가지고 못 걷게 된다면 네.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 써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네. 못 걷게 되고 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세월의 무게를 좀 피해갈 수 없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로 닳고 찢기면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그 환자의 그 무릎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비교적 맨들맨들한 연골, 괜찮은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같이 네. 이제 연골이 아예 없어져서 닳아 없어져서 뼈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와 뼈끼리 닿기 때문에 네. 뼈 모양이 바뀌어서 이제 골국이 형성이 되겠죠. 이와 같은 그 퇴행성 관절염 소견까지 된다면 아주 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뭔가 되게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50세를 전후로 해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퇴행성 관절염에 좀 취약한 사람들 대상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원장님. 네. 우리나라 이제 질병통계청에 따르면요. 네.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오.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은 40% 정도로 네, 37.8%가 거의 40%겠죠. 그러네요. 네, 나타나고 있고 네. 여성에서 50%로 보고하고 아.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이게
그 해부학적인 구조상 여성이 뼈에 비해서 연골 면적이 작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받을 때 이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좀 많이 유연합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조금 더 빨리 닳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65세를 전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특히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은 수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이 더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릎이 관절염이 왜 잘 생기냐 뭐 그런 질문이신데요. 네. 무릎은 우리 몸의 그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요. 네. 무릎은 우리 하지의 중앙에 위치하게 있고요.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이 몸이 전체적인 체중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움직이면서 그 연골이 많이 닳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자식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앉아서 바닥 생활을 한다든지 양반 다리 또 이제 쪼그리고 앉는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무릎이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요즘에는 레저 스포츠 활동 많이 하시는데요. 네. 등산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 산악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진료를 보게 되면 이제 무릎이 괜찮다 하더라도 이제 등산 한번 하고 오시면 이제 주말에 등산 한번 하고 오시면 예. 이제 월요일에 아파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게다가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100세까지 이제 사신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질환은 많이 쓰면 생기기 때문에 100세까지 많이 쓰니까 그만큼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근 원장과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2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보통 그 퇴행성 관절염 많은 분들이 내가 퇴행성 관절염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확신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증상 중에 네. 계단을 걷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증상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단계별로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계단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죠. 계단은 내려갈 때 아파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올라갈 때도 아파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의 안쪽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딜 때마다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올라갈 때는 무릎의 앞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구부릴 때 앞쪽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평지에 걸을 때도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까운 편의점 정도 갔을 때도 통증이 생긴다면 단계가 많이 진행된 걸로 생각하시고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도 좀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움직일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좀 움직이거나 활동이 많아지면 아파지고 또 쉬면 괜찮아지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아침에 쉬면 괜찮다가 낮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움직이면 이제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이 또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그렇죠. 저녁에 아프면 진짜 우리 환자분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녁에는 편히 쉬고 잘 자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통증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좀 퉁퉁 붓는다 아니면 무릎에 물이 찼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럴 때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무릎이 붓는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무릎이 붓는 쪽과 안 붓는 쪽이 육안으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붓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무릎 안에 물이 차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제 예. 물이 찬다는 건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데 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여드름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짜고 나서 네. 나중에 보면 노란색 진물이 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상처 같은 게 있을 때 그 상처를 뭐 낫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노란색 진물이 생기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관절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차오르는데 네. 그게 겉에서 봤을 때 이제 붓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지금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예. 무릎이 이제 많이 걷다가 무릎 안쪽만 닳아서 이렇게 안쪽만 닳아서 오다리가 되는 경우를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대표적인 무릎 관절염의 증상이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도 있네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예.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걷다가 힘이 빠져서 쭉 이제 좀 앉을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뭔가 좀 잡아줄 수 있는 연골이 좀 네. 있어서 그걸 안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다 보면 연골이 없기 때문에 뼈끼리 그냥 닿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맨들맨들한 뼈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닿다 보니까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걷다가 확확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증상을 앓고 계신다면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골이 건강할 때 또 그렇지 못할 때를 비교를 해본다면 좀 잘 알아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준비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건강한 연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엑스레이상 사진에서 이제 관절의 간극이 유지를 되는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엑스레이상 보시면 이쪽이 대퇴골이고 이쪽이 경골입니다. 이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는 이 연골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엑스레이상 상으로는 이 연골이 보이지는 않고요. 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사이 간극을 통해서 아. 연골이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단계별로 보시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연골이 하나도 없어서 뼈와 뼈끼리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MRI를 통해서 연골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서는 엑스레이를 먼저 찍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 소견으로 연골의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4단계까지 살펴봤는데 진짜 4단계가 되니까 뼈와 뼈가 맞닿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치료법이 들어갈까요? 네, 치료에는 보통 약물 치료, 그다음에 또 주사 치료, 또 도수 물리 치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적인 치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에는 관절경 치료가 있고요. 네. 또 절골술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이름만으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자세하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치료네요. 네, 관절 내시경 치료인데요. 이 관절 내시경 치료는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기본적으로 한 1cm 정도 미만의 구멍을 이렇게 3개 정도 내게 되고요. 이 3개 정도 낸 곳에 이 막대기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 막대기 안에는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조작기가 있으며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또 펌프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술자가 화면을 보면서 밖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수술법은 좀 심하지 않은 관절염 환자에서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단계는 명확히 구별된 건 아닌데요. 네.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에서는 시행해 볼 수 있는 수술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절경 내시경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회복이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관절경 치료를 했을 때 회복하는 기간은 보통 한 수술 후 2, 3일 정도면 되는데 오. 수술 방법에 따라서 네. 만약에
꼬맨다든지 속 안에 내용물을 꼬매면 그것을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준비가 돼 있네요.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경 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연골판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연골을 이렇게 실로 꼬매주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연골 결손이 있을 때는 이 부위를 줄기세포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네. 아니면 연골을 이식해주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 2위로 한국인이 흔하게 겪는 만성질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2-6677-0012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째 무릎 통증이 계속되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56세 여성분이 문의를 주셨고요. 73세 남성분이시네요. 이유 없이 무릎 주변이 붓고 앉거나 일어설 때 안쪽이 아파요. 62세 여성분, 무릎 관절염으로 주사 치료 중인데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자, 이 세 분 짧게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2세 여자 56세. 죄송합니다. 네. 5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무릎 통증이 6개월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염자라든지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길어봐야 한 달 정도 통증이 지속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통증이 있다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어르신들 무릎이 아프다, 뭐 관절이 아프다 이러신 분들도 네. 70세 정도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저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할 나이,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할 나이 아프신 분들은 연골 손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릎 안쪽이나 뒤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안 하면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밀 검사, MRI 등 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자, 두 번째 73세 남성분인데 뭐 앉거나 일어설 때 안쪽이 아프고 무릎 주변이 붓는다니까 분명히 뭔가 염증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앉았다 일어날 때가 관절염의 초기 증상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통증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무릎 주변이 붓는다 그랬는데요.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 약이라든지 주사로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지만 계속 증상이 계속되면 정밀 검사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분은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 계속해서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62세 환자분이시라 그러셨는데 주사 치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맞고 있다면 제 임상 경험상 아마 연골 치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골 주사 치료는 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의학적 판단 기준과 건강보험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6개월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6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맞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염증이 많이 심해서 관절 안에 소위 뼈 주사라고 하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맞게 되는데도 통증이 낫지 않거나 계속 증상이 심해진다면 안에 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실제 질환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02-6677-0012번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릴 거고요. 문자 상담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대 여성분이신데 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동네 정형외과에 가셨다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안 하면 앞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힘들어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게 무릎 통증이기도 하고 수술을 안 하면 앞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좌절감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형외과 질환이나 이제 관절염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게 수술적 치료로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주사 치료를 단계별로 시행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환자분의 어떤 전반적인 엑스레이 상태라든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뭐 환자분들 상담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저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병원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다니면서 수술적 얘기도 많이 듣고 오고 그러는데 음. 최대한 수술적 치료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한 적응증이 됐을 때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도 하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좀 환자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치료를 이제 주사 치료까지 여러 번 했고 또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맞는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주사를 이제 막 3개월 이상까지 3개월 안에 또 다시 맞아야 되고 뭐 환자분이 한 달 만에 다시 놔주세요, 막 일주일 만에 와서 다시 놔주세요 이러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계속해서 맞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통증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아침 저녁으로 움직임도 힘들고 붓고 이럴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네, 아침에 이제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거는 다리를 이제 드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다리를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이 다리의 대퇴사두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다리에 이제 허벅지 근육이라 보는데 이 앞쪽 허벅지 근육은 무릎이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리를 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가끔 헷갈리셔서 예. 다리를 구부려서 폈다 하는 운동을 하시는데요. 아, 네, 이거는 무릎을 많이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의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키는 거는 똑같은데 구부렸다 하는 운동은 오히려 무릎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펴서 하는 게 안정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불편함을 앓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선생님. 되실까요? 제가 47년생이니까 75세입니다. 어머님 어떻게 불편하세요? 글쎄, 제가 이제 젊었을 적에 네. 이제 힘든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다리가 뭐 무릎하기 옛날에 좀 아프고 그랬어요. 네. 아프고 막 밤에 못 견디게 아파서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서 주사 그 무릎하게 주사 한 대로다가 정말 세상에 그냥 지옥 갈 정도로 아팠었는데 예. 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무릎 통증이 내는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피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했더니 네. 고지혈증하고 간이 좀 나빠졌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무릎이 이 엉덩이 밑에서부터 발등까지 소복하게 붓는 거예요. 근데 손등은 조글조글하게 붓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동네는 조그만 병원만 있으니까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왜 네, 네. 그러나 예. 사사시 지져서 선생님 좀 원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주사 치료로 괜찮아졌는데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무릎 질환이라는 게요, 이게 좀 괜찮다가라도 다시 아파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다시 아프다가도 괜찮은 걸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무릎 질환의 대부분의 경우를 만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좋아졌다 안 좋았다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어머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처음엔 아팠다가 예. 주사로 효과를 본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사에 대한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또 활동량도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다시 통증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라든지 기본적인 검사부터 다시 시작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통증이 반복되고 또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건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종근 원장과 체중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릎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관절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절경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때는 조금 더 침습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수술 방법이 필요한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절골술입니다. 네, 네.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시면 이 안쪽만 이렇게 달아 있고요. 네. 이 반을 나눠서 이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멀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60세 정도로 제가 이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60살 동안 이 안쪽만 쓰고 다니신 거죠.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원래 약간 오다리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누적되다 보니까 한쪽만 힘을 받아서 점점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이 절골술은 무릎이 이 다른 쪽을 이 안 다른 쪽으로 달 수 있게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체중 부하가 집중되는 부위를 이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오다리가 많기 때문에 이 오다리를 X자 다리로 해주는 수술이라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절골술이라 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다리 교정술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음. 웬만하면 인공관절 수술 전에는 자기 관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절골술은 인공관절 수술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절골술을 보시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되게 오다리잖아요. 오다리가 된 부위가 있고 네. 그 부위에 이제 대퇴골두의 중심에서 이 이제 발목에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위만 힘을 받게 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로 다리가 이게 안짱다리로 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절골술은 이쪽 바깥으로 된 부위를 안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위에서 경골의 위에서 뼈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이래서 이제 절골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잘라낸 것을 이렇게 벌려주죠. 이게 벌려주면 이 축이 바뀌면서 오다리가 X자 다리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수술 후에 이 대퇴골두에서 이제 그 발목의 중심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바깥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평생을 안쪽에서 살았는데 이제 바깥쪽 이쪽만 쓰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쪽만 쓰게 하는 것이고 와. 육안 사진도 보시면 네. 이렇게 오다리가 돼 있는데 붙은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더 될 수 있는 모양인데 다리가 이제 붙어 버렸으니까 더는 안 되고요. 네. 다리 모양이 오다리에서 X자 다리로 변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한쪽으로만 받았는데 이거를 분산시켜 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절골술을 하게 되면 뭐 나사도 들어가고요. 뼈도 깎는 거고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절골술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네. 뼈를 벌려서 그 뼈가 유압이 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철판을 대고 나서 그 체중 부하를 조금 늦게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4주에서 6주, 느리게는 한 2달까지는 그 목발 생활을 하게 되는 불편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걷는 거 가능할까요? 보통 환자분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6주에서 한 2달 정도는 정상적으로 좀 걸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뛰고 이런 동작, 운동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4달에서 한 6달 정도 좀 지나야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절골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인공관절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인공관절 수술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기법 자체는요. 네.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뼈를 다 깎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깎아내고 또 인공관절을 넣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네. 하시면요. 하면 이제 본인의 관절을 빼고 이 금속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금속 재질은 보통 티타늄이라든지 코발트 크롬의 이런 재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에서 쓰게 되는데 보통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치아 치료를 할 때, 네. 치아 치료를 할 때 이빨 치아의 이제 썩은 부위를 긁어내고 그렇죠. 그 부위에다가 이제 금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예.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인공관절 수술은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술 중에 하나고 환자 가성비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환자 만족도도 좋은 수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공관절 수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상된 관절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사진 보시면요. 관절염이 있는 부위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앞쪽에 슬개골이 있고 이쪽이 대퇴골, 또 아래쪽에는 경골이 있는데 이 부위들을 이렇게 깎아주고요. 깎아주고 이렇게 네, 금속 재질로 된 관절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네, 수술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그런 걸 많이 여쭤보는데 그렇죠. 네, 수술 준비하고 또 끝나고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보호자분들이 이제 환자분을 좀 보게 될 때는 한 4시간 뒤에 정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근 원장과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열어두고 있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셔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인공관절 치료 사례입니다. 이분은 엑스레이 상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네, 뼈와 그렇습니다. 뼈가 맞닿아 있어요. 네, 여기 예, 예.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보시면 이제 이 환자분의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딱 봐도 이 무릎과 이 뼈와 뼈 사이가 딱 붙어버리고 이게 많은 골극이 생겨 있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많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을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자, 수술 후 결과도 궁금하거든요. 사진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환자 같은 경우 인공관절을 실제로 시행하였을 때 보니까 연골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이 연골이 없는 부위를 이렇게 쭉 깎아냈고요. 깎아낸 다음에 내가 인공관절을 넣는데 이 인공관절의 재질은 티타늄 재질로 다른 인공관절보다 조금 가벼운 재질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걷는 거 좀 정상적인 보행은 언제부터 가능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네. 바로 이제 그 오다리 교정도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같이 하면서 이제 다리도 이렇게 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료가 잘 되면 걷는 것은 한 3, 4일 뒤 아니면 일주일 뒤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좌식 생활이 익숙한 한국인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께서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샵 8181로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해주고 계신데 어떤 점이 불편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0대 남성분이신데요. 아버지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신데 최근 무릎이 너무 아파 MRI를 찍어보니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면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연골 봉합술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절염도 같이 치료가 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관절염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누적된 결과가 우리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에 주름이 잡히면 네. 그 주름이 펴지지 않듯이 아. 관절염 개념에서는 이게 관절염이 다 치료된다 할 수는 없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대로 쭉 살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찢어진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찢어진 상태의 모양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봉합을 해줘야 된다면 봉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조금 있었던 관절염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선의 치료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골 봉합술을 받으면서 무슨 관절경, 내시경 수술을 같이 하면 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힘들까요? 말씀하신 게 이제 봉합술 자체가 요즘엔 대부분 관절경으로 하기 때문에 네, 관절경 시술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버님 전화 연결됐고요. 채널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자, 아버님, 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네, 연세,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1에. 61세시고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물이 차면서, 아, 예, 네, 한 시큰시큰하게 그래요. 예, 예. 병원은 무릎이 다녀오셨어요? 예. 예.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물을 빼면서 그 연골 주사를 음, 맞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나요? 지금은 그런 대로 많이 괜찮아지는 기라요. 네네. 자,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아프긴가 어떻게 하면 뭐 빨리 안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문의를 하는 겁니다. 네네. 자, 연골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데, 네. 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직도 좀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네, 61세시면요. 이런 증상이 찾아오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평소에 일을 좀 많이 하셨죠? 환자. 예.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구부리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게 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님께서는 많이 그 무릎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남들보다 먼저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온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물이 반복적으로 찬다 그랬는데 물이 반복적으로 차는 횟수가 점점 짧아지지 않는가요? 조금 짧아집니다. 네, 그리고 좀 물 빼면 증상이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데 또 다시 좀 차면 뻑뻑하고 아프시죠? 네네. 네, 혹시 다른 정밀 검사는 해보셨어요? 네, MRI라든지 이런 정밀 검사를 찍고, 해보셨어요? 예. MRI 소견상 어떤 특별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MRI 소견상 그 연골 옆쪽으로 네. 조금 상처가 나 있다고 그러대요. 아마 뭐 제가 의학적인 어떤 임상적인 경험을 봤을 땐 아마 그런 거 이상으로 좀 많은 손상이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MRI가 찍어보신 지 좀 오래되셨거나 그러면 다시 찍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정확한 어떤 뭐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거냐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어떤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이 자주 차고 네. 또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서둘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우리 인공관절 수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변에서는 최대한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인공관절 수술은 부담이 많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회복 기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이제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큰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인공관절 수술도 한 40여 년 전에 고안된 이후로 많은 발전을 해왔고요. 인공관절의 어떤 재질, 그다음에 어떤 기계가 어떤 발전된 것뿐만 아니라 수술 기법들도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공관절 수술 최소한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방법 중에서는 최소 절개를 이용한 최소 절개 MIS,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네, 절개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절개를 최소화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최소화하겠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이제 수술 방법으로는 한 15cm에서 한 20cm 정도 열고 했던 거를 네.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 한 7cm에서 한 10cm 정도만 열고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수술을 좀 시행을 하려면 어떤 예. 특별한 좀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모바일 윈도우라 해서 이제 모바일 하면 좀 움직이는 이런 자동차 할 때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창이라 그러는데 이 움직이는 창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야가 들어올 때 이 시야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절개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부분만 효과적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이죠.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열고 많이 보고 수술하면 편하겠지만, 네, 그 많이 연 부위를 이제 연부 조직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연 부위가 회복이 되려면 그렇죠. 환자분한테도 통증이 더 심하고 재활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할 때 절개를 많이 하면 그만큼 회복이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 절개법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인공관절 수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회복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5cm에서 한 20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는데 네. 최소 절개법을 사용하게 되면 한 7cm에서 10cm 정도만 열게 되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이제 좀 비교가 되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미용적인 효과를 이제 많이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한 환자분들이 이제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네.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네. 절개가 이제 부위가 확실히 작으니까 오. 이제 좀 자부심도 느껴 하시고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근데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미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연부 조직 손상을 최대한 그렇죠. 적게 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네. 일단은 출혈량 자체도 달라지네요. 네, 출혈량 자체도 달라지죠. 왜냐하면 연부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출혈량 자체가 1000cc 미만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특히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근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출혈이 많이 되게 되면 심장에 무화가 되고 네. 또 수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최소 절개 수술법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재활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당일 재활이 가능하네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 최소 절개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당일 재활을 시도하게 돼 있고요. 당일 보행이요? 네, 보행을 하게 돼 있고요. 가능해요? 보행과 당일 재활이 가능하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말 네. 그대로 바로바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아니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한다는 건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도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인공관절 수술 최소 절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0대 환자인데 상태가 일단 어땠나요? 네, 한번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이 수술은 하고 싶은데 시간을 이제 못 내는 상황이었죠. 아.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술하고 한 4, 5개월은 못 걷는다라든지 뭐 그렇죠.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데 못 했던 상황이었고요. 음.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되는 케이스였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환자분한테 채소 절개 수술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네.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절개 정도가 한 7.5cm 정도 열고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수술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네. 이 인공관절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음. 무릎 정렬도 전체적으로 이제 일자다리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나서 자기 일에, 본인 일에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감을 표시해 주셨던 환자분입니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분은 70대 환자였습니다. 어떤 상태였나요? 네, 이분은 이제 많은 통증을 통증이 되게 많았던 환자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이제 무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수술적 치료를 많이 이제 권유를 했던, 그러니까 많이 받았던 분이신데, 사실은 이제 수술 후에 이 통증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플까봐 두려워서 그러는데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있으니까 이제 네.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환자분한테 채소 절개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환자분이 동의하셔서 수술을 진행하였고요. 네. 네, 수술을 했을 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 길이가 한 9c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보통 이제 환자분의 체격이라든지 체중 여러 가지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분이 그전 환자보다는 조금 더 무릎도 크고 뼈도 이제 좀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서는 조금 절개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수술을 좀 시행해 본 결과 한 7cm에서 한 10cm 사이 정도 우리나라 분들은 수술이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네. 수술 후 엑스레이도 괜찮고요. 잘 들어갔고, 또 전체적인 정렬 상태를 봤을 때도 저 일자다리로 잘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70대 77세였어요. 비교적 연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환자마다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소절개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인공관절 수술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보통 하게 되면 네. 예전에는 이제 마모된 부위가 있고, 아까 본 정상적인 부위가 있더라도 이 전체를 다 인공관절을 다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네. 이제는 딱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네, 부분 치환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사진을 보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은 마모된 부위만 치환해 주는 것으로 비교적 젊은 환자들, 이렇게 관절염이 생기기에는 조금 젊은 환자들한테 하는데 보통 50세에서 70세 정도만 하게 되고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또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제 치아 치료 거를 이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관절염이 심하면 또 치아가 이렇게 이제 많이 썩었으면 전체를 이렇게 다 이제 치환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떼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죠.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절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손상된 부분만 갈아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전에 설명드렸듯이 채소 절개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또한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최대한 본인 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치료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1세였죠. 비교적
관절염이 생기기는 젊은 분이시는데 네. 관절염이 이 안쪽에만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단 안쪽만 치환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괜찮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또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부분은 괜찮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확인한 후에 안쪽만 이렇게 시행을 하였고요. 네. 시행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정렬도 이렇게 좀 좋아졌는데 약간 이렇게 오다리였다가 네. 약간 좀 일자다리로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수술적 기교를 좀 정교하게 조금 더 좀 한다면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종근 원장과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맞춤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고려 중인 분들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주의사항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관절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다 해보는 건 좋은데 이래도 안 나았을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또한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견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김종근 원장과 세월의 무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